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간병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9시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많이 들고 또 가족들이 직접 아픈 가족을 돌보자니 너무나 힘겨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물론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조목조목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 겁니까? 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9세 이상 중 간병을 경험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한다는 응답이 53%가 넘었습니다. 54%가량이 됐고요. 가족이 간병했다는 응답이 46.6%. 그러니까 굳이 뭐 크게 비율로 따지면 반반이네요. 반반인데 가족이 간병을 한 것보다 간병인이 간병한 게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간병인을 지금 구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간병 돌봄에 필요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조사한 걸 좀 추정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서울대 간호대학 이진선 김진영 교수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국민건강보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병비를 추계해봤거든요. 해봤더니 2008년에 3조 6,500억 규모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서 2018년에 8조 규모가 됐습니다. 쭉 늘었네요. 네, 근데 2018년 기준이니까 지금 만약에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규모가 고령화가 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비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저도 최근에 어머님 때문에 간병인을 썼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응답자가 3분의 2, 그러니까 65%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고요. 하루 간병비를 얼마나 쓰는가, 이 간병비 부담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9만 원에서 11만 원 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요 정도 금액대에서 하루 간병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빨간색 표시가 된 거를 보면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인데 그러니까 대략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 가장 평균적으로 하루죠, 하루. 네, 맞습니다. 하루 비용입니다. 그리고 11만 원에서 13만 원 미만이 24%, 13만 원에서 15만 원 미만이 14%, 그리고 15만 원 이상이 2.8% 순이었는데요. 다 합치고 보면 간병 경험자의 41%가량이 하루에 11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거의 300만 원 이상 들기도 하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간병인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저렇게 이제 돈을 많이 쓰고도 어떤 간병의 품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응답자의 주관적인 어떤 만족도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시키긴 좀 쉽지 않다 이런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병인을 쓰는 가족들 입장에선 일단 간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병인이 제대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이런 응답을 한 비율이 23%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환자 상태를 보고 그만둬서 힘들었다.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하면 간병인이 왔다가 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5% 정도 되고요. 간병인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언어 소통과 문화가 달라서 힘들었다 이런 응답도 한 3% 정도가 됐습니다. 중국 동포를 많이들 맞습니다. 쓰시니까. 간병인을 썼을 때 자주 자리를 비우거나 환자 가실이 관리가 부실했다고 하는 게 57%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간병인 입장에서 하루 종일 환자 옆에 붙어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이 가면 왜 제대로 돌보지 않는가라고 하는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주관적인 평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긴 그리고 하고. 보통 간병인을 쓸 때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명확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응하는 회사를 통해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관한 불만들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간병인들이. 그런데 간병인들 가운데서도 경무에 시달리는 상황도 꽤 많다. 이런 조사 결과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부모님들의 경우에 거동에 불편한 분들을 간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 뭐 중환자를 간병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환자를 계속 돌봐야 되거든요. 또 자세를 계속 바꿔주거나 아니면 배변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화장실을 잠깐 가더라도 부축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병인이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간병 활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배변 보조, 환자 옮기기, 외출 돕기, 운동 보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추간판 탈출증이나 관절염 등 지병을 앓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예, 있고요. 연령대도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간병인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간병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저도 그런 분들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간병 로봇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간병을 또 활용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가족이 직접 그 간병을 떠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언론에서 얘기되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워낙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이를테면 뭐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건 간병 파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실감 있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예. 하루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간병비가 지출이 된다는 거 앞서 제가 예. 여론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간병비를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한 500만 원 이상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소득으로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형제 그렇겠죠. 자매들 간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또 고충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간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간병을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몸과 마음, 심신이 거의 피폐해지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간병살인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예. 이 지난달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60대 남편이 암투병 중이던 50대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굉장히 오랫동안 돌봤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또 살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예. 경우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 기관마다 뭐 통계는 좀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명 이상 정도 간병 범죄로 사망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보통은 이제 노부부가 서로 돕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젊은 아들, 딸이 부모를 돌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영케어러라고 이제 특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보도가 얼마 전에도 된 것 같아요. 그 젊은 아들이었나요? 그 아버지인가 그 어머니를 아까 말씀하신 그 간병 살인을 했다가 예. 결국에는 이제 구속 수감이 된 경우가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부부간에 간병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에 예. 간병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다른 돌볼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자매들이 전혀 없어서 청년이 그 돌봄을 다 온전히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예. 그동안은 통계가 전혀 없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그걸 보면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가족 돌봄 청년이 주당 평균 돌보는 시간이 21.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시간 돌보는 비율도 39%에 달했습니다. 한창 잠깐 좀 천천히 볼까요? 이거를 네. 왼쪽과 오른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왼쪽은 이제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네. 예. 오른쪽을 보면 그 돌봄 청년 말씀하신 그 영케어러 돌봄 청년들이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21.6시간. 근데 희망 돌봄 시간은 14.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님하고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 20대 청년이나 10대가 그 돌봄을 온전히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취업도 한창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될 나이에
온전히 가족의 돌봄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사용한다. 예.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스트레스나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일반 청년에 비해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청년은 63% 정도 나오는데요.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는 48%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청년은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는 61%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 청년 정도 그 나이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자기의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네. 여태까지는 지금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법이 중요할 텐데 뭐 어떤 방향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체제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체제 내에서 간병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궁극적인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으로 그냥 온전히 보전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세금이긴 하지만 이게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를 해야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비춰러 보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한 2조 정도 안팎의 돈이 든다고 가정한다고 해요. 만약에 건강보험 체제로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추산치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기는 굉장히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사적으로 간병인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사적인 간병인은 사용하지 않고 건강보험 체제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 선택진료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간병 서비스를 하되 그 비용 부담의 일부를 선택진료 형태로 부담하게 하면 그럼 건강보험은 사실은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건데 예.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추가 비용처럼.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선택 진료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한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지만 비용 부담은 낮춰지는 예.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다른 나라는 좀 실태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물론 뭐 선진 국가들은 좀 잘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간병 문제가 훨씬 더 사회적 문제가 빨리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레스피 케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가족을 돌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럴 때 그 가족들이 온전히 모든 시간들을 간병에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가족들의 휴식이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간병을 하다가 너무 심신이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은 간병 서비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 간병 서비스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 와서 대신 예. 가족을 돌봐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영국도 2014년에 간병 관련법을 마련해서 똑같이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간병인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들을 이제 정부나 지방 정부가 그렇죠. 좀 부담을 예. 한다는 얘기겠군요. 온전히 다 자기가 부담하기에는 그건 너무 큰 비용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간병 문제가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좀 근데 이번에 첫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좀 해법을 좀 국회에서 마련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병동이라는 걸 만들고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근데 전체 병상의 한 28%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예. 이 서비스를 전체 확대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간병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의료 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면 되거든요. 아, 예. 이 서비스를 2026년까지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서비스부터 먼저 지원을 해주면
좀 부족하고 사적으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것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면 간병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근데 저 서비스도 물론 지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28% 병상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상을 전체 병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의사 판단에 따라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간병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간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이제 예산 문제가 물론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진행에 있어서 정책적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